네, 선거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12종목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12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 이슈와 함께 오늘 상한가를 찍은 레이저셀이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AI 반도체 패키지용 12인치 면레이저 국산화 소식에 급등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 강하게 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적용 가능한 300mm 웨이퍼 기준으로는 12인치의 대면적 면레이저 핵심 광학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특히 AI 반도체의 로직 반도체와 HBM을 묶는 이 패키지 공정 안에서 이 접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컸던 가운데 수요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니 그 기대감을 강하게 주가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칩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고 두께는 얇아지다 보니 패키징이 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면적 면레이저 기술 주목도가 높습니다. 레이저셀 상한가 이후의 힘과 또 이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 업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훈풍을 불어넣어주면서 카메라 모듈 테스트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퓨런티어도 선방을 하면서 9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옵트렌텍의 상한가 캠시스 퓨런티어 할 것 없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그 안에서도 퓨런티어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주가 변동성은 있으나 2분기 실적도 견조했고 무엇보다 하반기 수주 증가 기대 속에 성장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본격화될 자율주행 차량 양산과 더불어서 카메라 수요 확대 기대 속에 향후 자율주행 카메라 업체 신규 투자가 본격화되는 데 따른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때문에 기존 고객사양 장비 확대와 더불어서 신규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의 확대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452%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자율주행 카메라주 퓨런티어 추가 상승의 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클래시스가 또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의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클래시스는 이 소식에 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반면 이루다는 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의 8위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루다는 경영권 매각 협상으로 이 일반 주주 대상 공개 매수 가능성이 거론됐다 보니까 최대 주주 지분 매각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자 실망 매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지분 인수로 제품 포트폴리오와 수출 지역 다변화에 대한 기대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계약 총액은 약 405억 원 규모고요. 전액 클래시스 보유 현금이 활용될 예정으로 투자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참여는 하지 않고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에 나서는 건데요. 이렇듯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지분 18%를 전격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가운데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 46,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양사의 주가 향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레이저셀입니다. 오늘 기술 개발 소식이 있었죠. 이 AI 반도체 패키지용 12인치 면레이저 기술 개발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난 7월 고점 이후에 조정을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상장 때 그 고점 23,000원 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HBM이 어찌됐건 주도 테마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HBM에 어찌됐건 납품을 한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바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전고점을 뚫기에는 항상 조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오늘 딱 상한가를 해버리니까 바로 직전 전고점이 17,4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근접을 해서 사실 이걸 뚫기가 쉬울까 어려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이슈가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에요. 7월 말쯤에도 이미 이슈가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8월 초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가서 이제 전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뚫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면레이저 최초 개발해서 어찌됐건 앞으로에 대한 수요를 개선하고 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좋은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어찌됐건 패키징에 대한 것들은 점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을 더 막 기술 개발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후공정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패키징 같은 게가 더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실적이 찍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전 3년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첫 번째 100억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60억인데 마이너스 50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에 빨리 턴어라운드를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보이기 전에 전고점을 뚫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장 한번 시작할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뭐 흐름 자체가 아마 삼성전자처럼 좋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향후에 또 다시 스케줄 같은 거 보시면서 조금 저점에 다시 진입해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내일의 흐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삼성전자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급등을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그리고 재매수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프런티어입니다. 우리 이제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훈풍을 불어넣어주면서 카메라 관련,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 되는데요. 퓨런티어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퓨런티어를 중심으로 한 카메라 모듈,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지지난주에 앨런 머스크의 이 1시간 동안의 라이브를 통해서 FSD 12번째 버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테슬라를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는 다른 차로 못 가신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자율주행이 한번 이제 길들여지게 되면은 다른 차는 못 탄다 그러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 시장은 결국은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역시나 빠르게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반테슬라 진영을 나누어서 현재 자율주행 시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이다를 쓰느냐 아니면 카메라 위주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카메라 위주로 현재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신호등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카메라밖에 없다라는 말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나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겠지만은 하드웨어 단에서도 역시나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약간 매물대에 막혀서 가다가 많은 어떤 그런 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이 모회사가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정말 든든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까지 잡아놓으시고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와 이루다입니다. 이 전날 이 클래시스가 이루다 지분 18% 취득하면서 2대 주주에 올랐는데, 사실 오늘 클래시스도 그렇고 이루다도 그렇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의 경우 다행히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 상태입니다. 이 현재 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 대표님? 분명히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뭐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뭐 클래시스, 그다음에 비클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자체가 뭐 국내에서도 워낙 잘 팔리지만 해외에서도 잘 팔렸고, 최근에 이제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알짜 회사가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사실은 M&A 관련된 이슈의 흐름을 타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분 매각 관련된 게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이제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걸 언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클래시스랑 매각 공시 나오고 나서 시간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만회를 했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기존에 원래 인수 조건이 막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거는 옵션 포함해서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전고점이 11,500원이니까 예를 들면 옵션 가격이 15,000원까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가격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됐었는데 지금 최대 뭐 대주주 지분 절반 정도가 11,000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 이거 기대감보다는 별로 안 되는데라고 해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자체 모멘텀, M&A 모멘텀은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떨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클래시스 주가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2대 주주로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제품 라인업도 있지만 이루다의 라인업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럼 클래시스가 분명히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거였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재료로 받아들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M&A 이슈만으로는 가는 건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로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신제품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9,100원 정도까지 아마 조정을 받긴 했지만 9,000원 이하로 떨어진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간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갔지만 오늘 또 어찌됐건 양봉을 다시 그렸다가 왔다 갔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차라리 지금이 매수하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신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제 정고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신규 매수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또 클래시스와 함께 이루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순위를 계속해서 높여볼까요? 오늘의 7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오늘도 견조한 포스코홀딩스가 7위입니다. 포스코그룹주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올해 리튬 생산 본격화 전망과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인터도 역시 전일 연 9만 톤 규모의 흑연 확보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죠. 포스코그룹사 전반으로 2차전지 소재 원료 조달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2차 전지 수직 계열에 따른 이런 체질 변화 움직임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그룹주가 에코프로그룹 대비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사업 현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5월 초도 제품 생산 이후에 현재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또 광성 리튬은 올해 10월, 염수 리튬은 내년 4월 첫 공장이 준공돼 리튬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니켈 상사는 내년 4분기쯤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흐름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은 철강 부문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 외의 사업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움직임의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의 7위를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주가 반등세 역시 뚜렷한 해성DS가 오늘의 6위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나요? 하반기 고수익성 차량용 리드프레임 중심으로 리드프레임의 매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패키지 기판 내 고부가 이 DDR5의 기여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실적을 더 견인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5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전환 수요에 따른 패키지 기판의 수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 눈높이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용 리드프레임의 고마진이 지속되고 DDR5 일단 이에 대한 매출도 올 6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DS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앞으로의 주가 추가 상승의 힘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7위와 6위 살펴봤고요. 이제 7위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2차전지 전반의 그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저는 계속 그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어제 5%, 오늘도 장중 3%였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견조한데 이런 신사업에 대한 가시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한 또 관전 포인트 어떻게 두고 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를 보시는 분들께는 항상
제가 마무리 멘트로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을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제 현대제철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즉 철강 섹터가 올라가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비싸네 마네 워낙에 논란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본업 가치만 하더라도 PBR 1배 약 67만 원이라는 안전 마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이 본업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역시나 이제 우리가 멀티플 높게 주고 있는데 본업마저 철강 섹터 올라간다. 본업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PBR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67만에서 7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PBR 1배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주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올해 9월 말이죠. 올해 이번 달 9월 말부터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내년 2월에는 1차 염호 리튬 공장, 2025년부터는 폐배터리 리튬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을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끌어다가 포스코홀딩스에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포스코홀딩스의 원래 외국인 지분율이 약 50%였는데 지금 30%가 살짝 깨진 상황이에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철강주가 뭐 이렇게 올라가 하면서 철강주의 관점으로서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했다라면은 이제는 성장주와 2차전지 섹터의 어떤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볼 가능성이 높고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의외의 어떤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를 길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보고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외국인 지분율 30%를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흐름 좋은 이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 오늘은 해성DS인데요. 이 대표적인 이 또 삼성전자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외국인이 열흘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은 1분기,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항상 이제 수치가 문제였거든요. 이제 정말 살아나고 있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HBM은 뭐 성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앞에서 또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사실은 DDR5예요. DDR4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조금 뭐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DDR5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성장성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DDR5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해성DS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는 기관이 주구장창 순매수를 해서 거의 8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에 들어서는 제가 방금 전에 기다리면서 날짜 세 보니까 9월 지금 초까지 4일 빼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주가가 빠진 8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 초반대까지 5만 원 후반대까지 빠질 때도 외국인은 꾸준히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담았냐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서버용 DDR5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회사들 대비하면 굉장히 열세인 상태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40% 비중을 공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데 지금 계획을 잡았고 아마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 향인, 해성DS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DDR5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그러니까 AMD의 베르가모가 하반기에 DDR5에 대한 출소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서버용 D램에 들어가는 DDR5 비중이 22%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DDR4 대비 DDR5를 본다라고 하면 판가가 거의 20-30%가 증가를 하는 수치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앞에서 앵커님이 이제 전장용 리드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살짝 못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장용 쪽은 어찌됐건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잡아주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 보니까 저는 전고점 넘어서서 한 9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라인은 한 6만 원 정도 대응하시고 그 안에서 조금 오르면 조금 팔고 내리면 조금 매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박스권 내에서 거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0일 전고점 돌파 다소 부담스럽다. 레이저셀부터 지금 6위 해성대신 긍정적인 추가 상승 여력까지 진단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루닛은 최근 유상증자 이슈에 주춤했지만 다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연이틀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신고가 터치한 가운데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죠. 이 하반기 수주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그중 믹싱 장비 업체인 윤성 FNC가 연이틀 양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발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최근 그래도 강한 상황이죠. 그중 의류주인 FNF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가운데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면서 10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리포트 효과 받아가는 종목 아프리카 TV가 있죠. 하반기 광고 부문의 매출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시안게임의 중계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캐시카우로 꼽히는 별풍선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강한 상승 유지하면서 8%의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5위부터 1위까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5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로봇주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 급등이 뚜렷합니다. 오늘은 물류 로봇의 대장 T로보틱스가 다시 바톤을 잡으면서 5위입니다. SK온향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AMR을 수주한 이후 T로보틱스의 기술력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 AMR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A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자 로봇주도 상승 탄력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AMR 물류 로봇은 단순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이와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업체가 톤키로 쭉 수주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T로보틱스 올해 추가 수주 기대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전반적으로 하반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의 정부 정책 기대와 더불어 부산 로보틱스의 IPO 있죠. 또 삼성의 AI 휴머노이드 개발, 또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R 로봇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T로보틱스 특히나 올해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꿈을 먹고 사는 로봇주가 과연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T로보틱스 더 지켜보시죠. 자, 계속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분위기 축 처졌던 가운데 그 안에서도 실적 좋고 버텨내줬던 SL이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었고 3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리포트에 힘을 내줍니다. 3분기는 계절성 요인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 대비 전분기 대비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 부진을 야기했던 비용 상승 문제들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높은 수익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EV 신차 출시와 더불은 이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경쟁사들 대비 높은 LED 램프 적용 비중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로 웃돈 호실적이 기대된다. 수익성 개선세를 감안하면 주가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좀 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SL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모처럼 거래 터지고 장중 18%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보령이 오늘의 3위입니다. 8월 28일경 이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 복합제 트루버디에 대한 계량 신약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에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병용 처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도 보면 고혈압 신약 하나부와 또 호흡기 치료제, 항생제 등 이 전문 의약품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었고 매년 매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5년경에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포트폴리오 확대로 고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연 보령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반등의 힘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위와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T-로보틱스입니다. 최근 로봇주 상승에 힘입어 T-로보틱스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상승폭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T-로보틱스도 좀 비슷하게 바라보면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이 로봇 섹터의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CES가 벌써부터 좀 준비를 좀 하는 듯한 움직임이 현업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기업들이 자료를 CES 측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내년 CES의 주된 트렌드, 메인 트렌드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CES에도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로봇주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GV, AMR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G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요새 식당 가보시게 되면은 음식을 날라다주는 로봇 가끔씩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AMR 같은 경우에는 근데 AGV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경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AMR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류 로봇이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올해 4월달에 SK 온 쪽으로 해서 이제 물량 공시가 나왔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T-로보틱스만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도 분명히 들어와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로봇 섹터 내에서 모멘텀과 이슈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의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SL 4위 종목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워낙 상반기 대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주춤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SL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 3분기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에 대한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반적으로 투심이 그렇게 지금 좋지만은 않습니다. 길거운 대표님 지금 SL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 9월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평가된 거에 대한 그 수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쪽을 본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훼손된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도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하면 23%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7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실적은 잘 가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SL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계속 됨으로써 LED 램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랑 인도 법인에 대한 성장이 얼마나 잘 가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북미랑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 그다음에 GM향 납품 꾸준하게 나오면서 지금 성장이 22년도에도 뭐 83%, 인도도 34% 정도 늘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장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BMS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밸류는 따져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대차의 작년부터 25년도까지 전장 분야의 BMS의 납품이 한 620억 정도 납품하는 걸로 이미 공급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30년까지 한 2천억 정도는 공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SL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안 나왔었는데 이 BMS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 성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조금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얼마 전에 SOS랩이라는 회사가 CS2023에서 GV80 차량의 램프에다가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센서를 이제 넣어가지고 현장에서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SL이랑 지금 협업을 해서 제품을 공동 개발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뭐 1, 2년, 빠르면 1, 2년 이내에는 또 이런 것들도 조금 플러스 알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성장 요인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못해도 저는 정고점이 지금 42,000원 정도인데 4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 시장 자체가 수급이 빨리 들어왔다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내에서 이제 계속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매매하는 전략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위 SL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인데요. 오늘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었죠.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식약처 품목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급등한 모습인데 일단 상승폭은 조금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좀 어디 갈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보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력이 오래된 회사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라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ETC 매출 비중이 약 80%가 넘습니다. ETC가 뭐냐면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ETC, 이 전문 의약품 내 매출의 어떤 제품 믹스가 하나 쪽으로 이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에도 좀 안정적인 실적, 영업이익 350억을 보여줬고요. 하반기에도 영업이익 700억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암제 쪽도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로 당뇨 복합제 계량 신약 품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뇨 치료제가 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새로운 신약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잠깐 시세가 났었지만은 역시나 이게 이 치료제 자체의 어떤 시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돈은 이제 따박따박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꿈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물론 이 우주 쪽의 어떤 이게 지금 장남인가요? 이제 새로 이어받으신 분이 우주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약간은 좀 시장의 어떤 심리와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따라가기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세 흐름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상승 전망하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께서 양지수가 다시 살살 밀려요 라고 시황 짚어주셨어요. 네, 오늘 종일 시장 꿀렁꿀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2시 이후로 또 소폭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0.2%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좀 멈추는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뉴욕 휴장에 따른 모멘텀 부재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조금 약한 게 걱정인데 마감 앞두고 조금 더 탄력이 붙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1억 단타 AI님의 의견입니다. 뷰노로 이동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루닛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뷰노로 그 대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21%까지 양봉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라라님의 의견입니다. 이루다의 자회사 아시는 분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루다의 자회사는 엔슨으로 피부 의료용 레이저와 IPL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엔슨, 이루다, 클래시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가 미용 의료 쪽 포트폴리오를 꽉꽉 채워가고 있네요. 마지막은 양띠 호선님의 의견입니다. 진격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9위 자리로 올라온 후 오히려 12SM과의 시총 차이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AI 의료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로봇 관련주들 오후 들어서 오름폭 키우고요. 방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0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9월 상장 이벤트뿐 아니라 내년 초 CES까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하반기 쭉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후장 AI 의료라든지 로봇주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에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바로 삼성전기의 공시였습니다. 오늘 대망의 2위 역시 삼성전기 순위가 높죠. 삼성전기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슈 대비 근데 주가 상승은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삼성전기 공시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와 자동차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그동안 2022년 6월부터 테슬라 공급 관련 언론 보도 이후에 지난달까지 총 7차례나 걸쳐서 조회 공시를 통해 테슬라와 공급 계약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겁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을 하면서 공급 규모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3, XY 등 주요 차종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 등에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500만 화소 이상의 초고화질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형 반도체 파운드리에 이어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까지 삼성과 테슬라 간의 미래차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렇게 기대는 큰데 주가는 점점점입니다. 자, 미국 자동차사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 포트폴리오 AI와 또 전장 중심으로 전환시켜가는 이 성장성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주가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삼성전기 기다림의 끝은 과연 언제쯤이 될까요? 오늘 훈풍을 불어넣어주면서 자동차 관련한 카메라 모듈주들은 급등하는데 아직까지는 답답한 흐름의 삼성전기가 오늘의 2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망의 1위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와 더불어서 또 뉴스가 나오면서 꿈틀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1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에 곧 돌입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2025년에는 반사이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4분기 양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배터리 전구체 생산 설비 구축을 마치고 시험 생산 중인데요. 양산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모 회사인 코스모화학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황산 코발트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통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탄산 리튬 등을 생산해서 코스모 신소재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코스모 화학에서 원료를 받아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의 반등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기를 제치고 코스모 신소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와 1위까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의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공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일단 추정을 하면서 기대감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오늘 공시에 대한 시사점 길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아까 점점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점점점. 항상 이게 좀 가려다가 보면 또 빠지고 가려다 보면 빠지고 하는데 그냥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은 나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어찌됐건 다 괜찮은 사업들인데 항상 주가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은 상승 모멘텀들은 못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찌됐건 전기차 지금 거의 이제 테슬라 향이라고 이제 대부분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5조 정도까지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어찌됐건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16만 원을 계속 못 넘어서고 있었어요. 근데 전장용에 대한 뭐 납품 실적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공시는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말고는 사실은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 쪽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찌됐건 서버용 FC BGA를 양산하는 업체는 국내 유일하게 삼성전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것들도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살아나면서 기판 쪽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기는 여기서도 어찌됐건 밸류를 어느 정도 쳐줘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HBM 점유율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된다라고 하면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턴키로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수혜는 삼성전기가 또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또 이제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이제 MLCC가 항상 기존에는 발목을 잡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전장용 MLCC가 어찌 됐건 앞으로 조금 끌고 갈 거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출하량을 보니까 이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둔화가 돼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전장용 MLCC에서 사실은 초반에는 돈 안 되는 걸 조금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앞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얘기했지만 자율주행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조 주행 장치가 아다스라고 있잖아요. 여기랑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돈이 더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MLCC 비중이 지금 최대 55% 수준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괜찮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관련 수혜를 전장용 MLCC도 또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플러스 카메라까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는 드디어 이제 16만 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걸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이상 한번 가지고 계셔 보셔도 좋지 않은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드디어 이 16만 원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삼성전기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진단해보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구치 양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서 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아시다시피 주주 배정 2,3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을 보니까 충주 쪽에 NCM 증설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객사들 쪽으로 이제 증설에 대한 요청이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생산 능력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증설을 결정했고 유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설용으로 해서 유증을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단 바닥은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포스코 퓨치앤 포스코홀딩스가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 초부터 빠르게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전략을 역시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비중을 실린다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비중을 줄이시면서 2차전 섹터 내선시나 포스코 홀딩스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 대표님은 코스모 신소재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앞에서 지금 이사님이 얘기한 거랑 저도 거의 비슷한 거여서요. 지금 이제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때는 또 제2의 에코프로의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힘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구체 양산하고 내재화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이상 뚫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돼 있는 포스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딱 그래도 안전하게 계속 쭉 가는 것들은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조금 섹터를 조금 좁혀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T로보틱스부터 1위 코스모 신소재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대표,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